오늘 저희가 그 청년 창업 스마트 2030 사업진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창업교육센터나 학교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학교에서 오신 분 없고, 그럼 혹시 다 예비 창업자신 거죠? 일단 저희 그 판교 클러스터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 안에 소속되어 있고요. 저희는 클러스터가 지금 판교, 광교, 의정부, 그리고 이제 시흥, 그 본원은 이제 부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5개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저희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라면 경기 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그래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장르 중심의 그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다 약간 출판 사업도 있고, 음악 사업도 있고, 게임 사업도 있고, 영상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제작 지원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처음에 인프라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제작 지원, 투자 지원, 마케팅, 해외 판로 개척까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선순환 생태계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강북, 서부가 이제 저희가 올해 그 시흥에 오픈을 했고요. 요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오신 그 청년 창업 스마트 2030 사업과 같이 저희가 스타트업을 모집을 해서 그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켜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저희가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해외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미래성장 기본학교를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이나 또 이제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콘텐츠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정책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교, 광교, 서부, 부천, 북부가 있는데 약간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판교 같은 경우는 ICT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조 기업 중심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하는 일들은 다 지금 이슈인 창업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요. 북부는 그래서 제조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제조기업과 그리고 이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결합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부천은 약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쪽에도 메이커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도 옛날에 장르 중심의 이제 사업을 했다면 이쪽도 지금 청년 창업 스타트업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부천 본원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9층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10층에 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누구나 다 이렇게 가구나 이렇게 메이커스 시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0층에 만들어놨고요. 서부는 이제 시흥 아시다시피 시흥도 제조기업들이 많은데 그냥 북부랑 약간 비슷한 모델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서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했는데 약간 구글 캠퍼스처럼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놔서 창업자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공간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특수하게 VR, AR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VR, AR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VR, AR 중심의 특화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그 클러스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구상과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템 제작, 비즈니스 보도와 사업화, 성장기, 성숙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드리는 청년 창업 스마트 2030의 경우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사업화까지의 단계를 저희가 청년 창업 스마트 2030을 통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째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약 276명 정도가 창업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이제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창업 스마트 2030을 담당하고 있는 동기 콘텐츠 동원의 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창업 스마트 2030은 노동부와 경기도 출연 예산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15원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지금 5년차 하고 있고, 매년 50개에서 매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 교육은 90명을 선발을 해왔고, 그 중에서 이제 50에서 60대에서 70 정도 되는 예비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대상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누굴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좀 약간 제약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당연히 이게 지역사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이 특화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고, 그래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부 이슈가 되게 많죠. 그래서 청년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라고 되는 그 나이대에 속해 있으셔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나이 기준은 이제 18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1984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래에 출생하신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 및 재학생, 재직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미취업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직자에 대한 게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재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인증할 수 있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기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이제 휴학생들은 지원 불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재학생들 중에는 그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학기 1학기까지 이수한 자, 그리고 2년제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자, 이렇게 해서 그 제한적으로 좀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교육부 쪽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이게 노동부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재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창업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동부 사업에서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제약 사항들이 많은데요. 제약 사항들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뭔가 창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저는 고향이 전라도 고흥이거든요. 전라도 고흥에 지금 부모님 때문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창업을 지원 신청을 하실 때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형태가 전세금 어떤 시간에 그쪽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전해 주시면 그 지역에 대한 제약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고,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작년도에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냈는데 모든 지원 사업들에 탈락을 해서 지원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창업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받아서 창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그런 과거 경력들 때문에 하지 못하셨다라는 분들은 그 신청을 기준으로 폐업 말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실질적으로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하게 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자 등록을 본인 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그 폐업 신고를 하시고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그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주민등록 그 정보를 내시면은 조회를 해서 이제 세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나오지 않으셔야 이제 지원 자격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에 대한 소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지 대부분 사업 계획에 대한 그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문화 콘텐츠 및 ICT 융합 콘텐츠 분야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있는데 언뜻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해당하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출판, 만화, 콘텐츠 창작, 애니메이션, 게임, 미디어 아트, 소셜 캐릭터 분야 이게 이제 문화 쪽에 관련된 문화 ICT 쪽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ICT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관련된 서비스를 연동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신 분들도 모두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뭐 제조 쪽까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순하게 뭐 원자재, 재료에 대한 문제, 뭐 볼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런 정말 순수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제조 산업 분야가 아니라면 어떤 디자인된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한 그 그러니까 소비자 문화를 고려하는 뭐 디자인을 적용해서 의자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헬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아령 같은 것도 요즘에 가끔 가다가 그 아이디어 제품들 나오는 거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그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제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 쪽이 이제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그 광범위한 분야에 그런 사업들이 모두 다 지원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교에 와 있잖아요.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의 교육 부분을 북부하고 서부하고 판교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진행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패션 가구, 피업이나 스토리텔링, 그 제조융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가미된 제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그 이런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북부 경기문화 창조업과 운영 중이고 서부에서는 메이커 제조 로봇 등 관련된 그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기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서부 경기문화 창조업과 있고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오도 네오이즈 있고 네이버 있고 다양한 그 모바일이나 웹 서비스 게임 관련된 콘텐츠 기업들이 되게 많고 이 건물에도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VR 관련된 기업들도 입주해 있습니다. 광교에도 있지만 그래서 콘텐츠 창작이나 소프트웨어나 ICT와 게임과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직접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하는 분야에 대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필요로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저희가 과정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해드릴 거예요. 입주 기업들이나 주변에 있는 전문가 풀들을 모아서 같이 여러분들이 교육생들하고 같이 네트워킹하고 궁금한 것들, 산업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있고 만약에 내가 게임을 개발하는데 게임을 개발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유통, 뭐 해외 퍼블리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련 산업 업계에 있는 그런 선배 창업자분들과의 네트워킹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 신청을 하실 때 각각의 특성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는 교육 지원하고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교육 지원 90명이 있고 자금 지원 60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 150명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90명의 교육생들을 뽑고 교육이 수료된 60시간의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6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수료 기준을 60시간 중에 90%, 54시간 이상의 교육 참석을 하는 분들에 한해서 자금 지원에 대한 자격을, 신청의 자격을 드리고요. 9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중도 50시간 미만이라서 빠졌어요. 그럼 85명 대상으로 60명에게 자금 지원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은 총 이제 6억 6천 정도인데 차등 지원되고 60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2,500에서 8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고요.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조 쪽과 비제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라고 하시면 제조 산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가 포함된 분야 저희는 ICT와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원인데 제조가 왜 들어가 있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조 부분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된 저희가 과학 수행 그 계획 안에서 뭔가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뭔가 상품으로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다량의 제조 그 물품이라고 하죠. 물품을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 계획, 수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조 쪽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문화 콘텐츠는 투여되는 자산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모든 게 아이디어와 내 기술력,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케치하는 것들 이렇게 재료 원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비제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 무형의 콘텐츠 서비스들에 대한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낮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노동부에서 모두 전국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돼서 청년 창업 지원에는 1,500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어디 가셔도 아마 똑같은 내용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조 쪽은 지금 최대 2,050만 원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 거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제품 내용 것들이 더 자금이 더 필요하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교육 프로그램 60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냐면 창업 기본교육 20시간하고 컨설팅과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현재 지금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커리큘럼이 확정돼서 추가적으로 공지가 나갈 거고요. 창업 교육,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경영, 실무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그 사업자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아니면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세무회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약간의 빠져있는 부분이 인사나 노무 같은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야 되고 그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창업 기본 교육이 일반적인 이제 강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40시간 부분은 컨설팅과 멘토링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신 거는 컨설팅이나 멘토링은 다 1대1로 진행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대1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교육생들이 90명이다 보니까 아마 유자 그룹핑을 할 거예요.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 분야가 유사 사업 분야.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기획하고 있는 분들은 그쪽에 그룹핑이 될 거고,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쪽에 그룹핑이 될 거고, VR 쪽에 관련된 게임이나 VR 그런 컨텐츠 개발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그룹핑이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멘토들을 매칭을 해서 이제 컨설팅과 멘토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각각의 어떤 사업 모델이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 각각 틀려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언해주는 컨설팅해주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정말 극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미미하다는 전제하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써야 되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사업 계획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업 계획이 뭐가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피치돼갖고 피치 목표자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누군가에게 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서 알려야 되잖아. 이걸 나중에 연계해서 더 고도화되면은 IR 기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내게 돈을 줄 사람에게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고 어떤 그 사람들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뭐가 부족한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피치하는 것을 보고 교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거든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그 엑셀레이터라고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비즈니스와 이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해가는 과정들을 옆에서 직접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리고 엑셀레이터들은 투자에 관련된 투자 쪽 산업 투자 쪽에 관련된 업계에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면은 바로 그 투자 쪽으로 연계해서 차후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쪽 멘토분들과의 유대 관계들을 많이 쌓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0시간의 교육을 받으시면은 그 90%의 교육 수료 이수자들 대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데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정부 지원금이 있고 창업자 부담금이 있고 초기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초기 사업비는 A와 B를 더한 금액이에요. 저희가 초기 사업비의 70%를 지원을 해드리고 30%는 초기 사업비의 30%는 자기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지원금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2,050만 원, 5,000만 원, 1,500만 원, 1,05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5건, 10건, 20건, 25건에서 총 60개의 60명에게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심사는 동일하게 이제 같이 모두 다 동일 선상 레벨이 있고 상위 득점 순부터 유의사인데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 아니 2,5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 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조에 관련된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판단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는 제조 쪽으로 해서 2천만 원 받을래요라고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제조냐 비제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분들과 상의해서 이 해당 사업 계획은 제조 쪽의 부분에 대한 그 수행 계획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그 과업 수행 기간상 제조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겠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제조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에 이제 별도의 순위를 정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조 쪽이라고 신청을 하셨어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초기에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들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연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올해 연구 관련된 사업 계획만으로도 그 사업 종료 시점이 저희가 7개월이기 때문에 12월 이내에 제품이 나올 수 없는 계획인데 근데 결과물은 제품이에요. 그럴 경우에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사업비를 올해까지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비제도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군요. 반드시 수행이 이 사업 같은 경우 자금 지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경우 이전의 프로젝트 지원 같은 경우는 그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든지 아니면 시제품 제작이든지 디자인이든지 어떠한 명확한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지원금, 정부 지원금은 초기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라는 게 어떠한 유형화되어 있거나 어떠한 보고서라든지 어떠한 디자인 결과물이라든지 시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업을 위한 사업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뭐 3개월 동안 진행을 하는데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할 때 그 수요조사에 대한 적정한 이제 지출 항목들이 돼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창업 활동에 대한 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사업 계획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셔야겠지만 조금 더 그런 사업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뭔가를 재료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누적시키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관련된 그 집행의 그 자금,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기준에서도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 담당자에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는 동안이나 아니면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 쪽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실 때 사업 담당자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가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고요. 이게 자금 지원 신청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모든 이제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 영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요. 사업자 명의로 나가게 되니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환원돼 돌려받으시는 금액이 돼요. 이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거예요. 정부지원금은 어차피 그 부가가치세라는 정부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아예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정산을 하게 돼요. 모든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 맨 밑에 적힌 그 금액을 내가 이걸 뭐 100만 원을 썼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급가액이 9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수금액이 있는데 제가 정산서에 내가 이 지원금 중 얼마를 썼어요, 내 자기 부담 중 얼마를 썼어요 라고 하실 때는 90만 원이라고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전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드렸는데 1,000만 원을 썼다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불인정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트워킹 우리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과정 안에 저희가 진행이 되면은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2회가 있고 그 프로그램 과정 안에 있는 네트워킹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 경기문화 창조 허브라는 공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과 이 청년 창업 스마트 2030과는 별도로 내부의 네트워킹이나 전문가 네트워킹 강연 같은 것들이 뭐 매월 한 2, 3회씩 계속 진행이 돼요. 언제든지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뭐 엑셀러레이터나 투자나 뭐 엔젤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네트워킹 행사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공간 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예비 창업자들이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을 지원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 지원을 신청하실 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별도의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외부 공간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 그 임대비가 나갈 거고 할 텐데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게 우선은 혼자나 아니면 팀 단위로 뭐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밖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팀 단위로 오셔가지고 사업을 할 뭐 자리를 잡으셔서 뭐 언제나 이건 뭐 고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사무공간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 회의실도 6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약하셔가지고 팀 회의를 한다든지 외부 미팅을 한다든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사업자 주소지 등록도 이쪽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지 주소지 등록을 저희가 가상오피스 지원 협약이라고 해서 그 이제 협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세무서랑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걸로 사업자 등록, 이 주소로 사업자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 부층에 있는 공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한 걸 가지고 뭐 세금적인 대상자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 군데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흥과 의정부. 근데 여기에서 혹시 수원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광교에 있거든요. 저희 광교에 광교 경기문화 창조 허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가상오피스가 등록이 가능하고 부천 쪽에 계신 분들은 부천에서도 가능해요. 부천에 있는 원로 쪽에 있는 곳에서 가상오피스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5개의 클러스터에
여러분들이 가기 편하신 곳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 이제 좀 안내라든지 사업에 대한 안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클러스터마다 사업에 대한 그 입주사들에 대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가급적이면은 각 클러스터가 보유한 특화 산업에 관련된 4개 맞는 산업 분야에 맞는 클러스터 쪽으로 뭐 가상오피스라든지 업무공간, 사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정은 제가 지금 교육세 선발을 4월 달에 하게 되고요. 지금 4월 9일 날 저희가 접수를 마감을 하게 되고요. 4월 9일 마감하게 되면은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9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업 공고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 사이트가 뭐였죠? 일모아에서 저희들이 그 노동부에서 지원받는 사람들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사업기간이니까 5월 이후에 그 노동부에서 하는 교육사업, 창업에 관련된 교육사업을 받고 계세요, 이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보는 노동부의 일모아 시스템에 이 사람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교육과정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쪽 기관하고 겹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동일한 교육,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게 창업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업에만 전념을 해요. 다른 쪽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노동부 관련된 노동부의 일무화 시스템은 노동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교육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 정보가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기간 같은 것들 설정을 좀 다른 교육을 신청하시더라도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월달에 교육생이 선발이 되면 5월달에 이제 교육이 운영이 되고 아마 5월 한 둘째 주부터 6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5월 지금 계획상으로 한 5월 9일부터 첫 번째 교육이 시작이 되고 교육이 끝나는 게 빠르면 6월 말이고 아마 길게 되면은 6월 첫째 주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알려드리면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 교육 수료생들 대상으로 창업자를 60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운영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교육생 선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실 거예요.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교육이 간단하게 20시간 들어있고 멘토링이나 다른 부분이 40시간 들어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멘토들이나 전문가들에게 검증받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내 아이템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참가자들의 사업하고 어느 부분 매칭되는 부분이나 확대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사업계획이 바뀌셔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도 돼요. 그래서 최초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월 달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은 그 이후에 이제 디벨롭된 조금 더 보완된 그런 사업 계획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이제 60명이 선발되면은 10월 달에 이제 자금이 지원되고요. 자금은 그 지침상 2회차로 나눠서 지급이 될 거고 70%, 30%에서 처음에는 70%를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 30%를 한 중간쯤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할 거예요. 사업 수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점검을 하고 아마 한 7월 달에 드리면은 한 8월 말 정도, 8월 중순 정도에 지금까지 7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세요? 일정이라든지 얼마 쓰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 자료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특별하게 수행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든지 자금 제품이 0이라든지 수행된 내역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하시지 않는다면 30% 자금을 나머지 지원해드리고 11월 달 말 정도에 이제 정산 결과 보고를 저희가 받게 되고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한 그 결과물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받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품이 뭐 결과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 런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동되는 것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걸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창업,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창업이나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자금에 대한 정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한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이 자금 지원하는 과정 안에 집행되는 것들 버리지 마시고 다 처리해서 원본으로 그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졸업 전시를 할 거예요. 엑셀러레이터를 초청을 할 거예요. 투자사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나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수한 분들 한 3분 뽑아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직접 이 사업 내에서는 그게 없어요.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없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엑셀레이터들이나 투자자분들을 모아놓고 약간의 그 데모데이 형태의 행사들을 진행을 할 거고 뭐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언론 자료,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실 때 그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업 처음 할 때 이 창업한 사람인데 이 창업자라고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뭘 믿고 거래를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우수성에 대해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극초기 스타트업이지만 어느 정도의 거래처들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별건 아니지만 그러한 좀 기회들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 쪽 1, 2,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업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 양식은 다운받으시면 여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유흥상품.kr 주소창에 이렇게 치시면 한글 주소로 해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공에서는 뭐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등본하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부분은 저희가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같이 그 재직자에 대한 그 확인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있고 기업가입자가 있을 거예요. 지역가입자는 이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고 아마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기업가입자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직자 그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현황 자료,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쪽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예정자인지 그리고 졸업 예정자인지 대학생 같은 경우 졸업 예정자에게 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보고 발급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9일까지 저희 쪽 메일로 스마트 2030 고객이 gdc.5.kr로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접수가 되는 거고요. 평가일은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아마 접수가 마감되면 일주일 후 정도에 발표평가 일정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서류평가 결과 공지를 하면서 발표평가 준비를 해달라고 개별 통지를 또 드릴 거니까요. 그 이후 일정은 개별 통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이었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노동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그 직장 가입자로 돼 있으면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주신 명의라고 되어 있으면
네, 대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대상이라는 게 자격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 가서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노동부에서는 이거를 한 명이라고 봐요. 창업은 원래 팀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노동부에서 하던 방식이 이게 교육, 대부분 취창업 교육 쪽에 관련된 사업으로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교육이잖아요. 교육 사업에만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애매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이 신청하는 신청서를 보시면은 소속 팀원들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소속 팀원은 이런 제약 조건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에 속해 있지만 않으시면 직장에 속해 있어도 팀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네, AR, VR 오디션에도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게 4월 달에 있는데 그쪽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오디션 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오디션 저희 쪽에서는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보시면 교육을 받는데 대표자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표자 아래에 있는 팀원들도 포함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대표자가 참석해야 되는 요건은 필수고요. 원래 교육은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질문 나온 게 팀원 중에 같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이 사람은 내 팀원인데 회계 쪽의 팀원으로서 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이 사람은 회계 쪽이나 경영 쪽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부분은 그 친구한테 더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표자의 출석은 대표자의 명의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대표자의 명의로 출석 체크를 할 거고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의 출석 여부로 출석률이 결정이 되고 수료가 결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내 팀원 중에 교육을 같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돼요. 멘토링도 같이 참여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멘토링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멘토링이 들어갈 거예요. 내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멘토링이 들어가는 거라서 팀원이 같이 와서 수강을 이쪽에 청강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도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청 기간이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 구직? 네, 청년 구직이랑 창업도 같이 지원해주는데 거기는 약간 실제로 이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신청 기간이 지금 이 사업이랑 겹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가 조금 선정 과정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지원받는 최종 선정자 90명에 대해서 일마 시스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돼요. 그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조회할 때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등록할 때 중복이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걔가 먼저 당선이 되면은 걔를 포기하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선이 되더라도 포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절차 그런 중복 지원에 대한 절차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노동부 일마 시스템에서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조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할 때 일마 시스템에 다시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등록할 때 오류가 나게 되면은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럼 그 조회 시점이 한 4월 9일 그 이후가 4월 9일 이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돼서 이제 교육을 듣게 되면 네. 그 분야별로 그룹을 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그룹에서 만약에 제가 가까운 클러스터가 있는데 제 분야의 교육이 안 잡힌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제가 원하는 클러스터에 가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원도까지 가서 들어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그룹핑을 한다는 건 유사 사업 분야나 이렇게 활동이 되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이 미스매칭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의정부의 가구라든지 가구 디자인을 하는 창업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의정부 쪽에 만약에 그룹되어 있는 팀 참가자가 2명밖에 없어요. 2명만 가지고 의정부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교로 내려오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에 가서 교육을 들을 수는 없을 네, 거라고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신청서에 보시면은
각각의 그 교육이 참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체크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참여 가능한 교육 지역을 우선순위로 적어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저희가 이 사업 공고를 내고 계획상으로는 뭐 유정부, 시흥, 판교 이렇게 세 군데서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의정부에서는 2명 신청하셨고 판교에서는 60명이 신청하셨고 뭐 시흥에서 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딱 92명이잖아요. 의정부에서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북부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나는 1순위 의정부, 2순위 X, 3순위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의정부에서 교육 진행이나 뭐 이런 것들 진행하지 못하면 나는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의사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예 제외를 처음에 이제 심사를 할 때 아예 제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가급적이면 이게 좀 워낙 또 그 클러스터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정부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우선순위나 그 참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서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네, 제가 이해한 거는 지원 분야와 클러스터 센터가 좀 일치해야 유리하다라고 이해했는데 그러면 가능한 지역을 그냥 선택하면 돼요? 네, 가능한 지역은 이거 별도로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교육 시간에 대해서 네. 좀 교육이 뭐 오전이나 교육은 아마 오후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근데 정확하게 픽스가 되진 않은 게 저희가 그 3개의 클래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그 중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각 클래스의 어떤 회계에 관련된 부분을 한 명의 강사분이 3개 클래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3일을 각각 하든지 아니면은 오전에 하루는 오전 오후에서 뭐 4시간 4시간씩 각 클러스터를 돌아다니면서 하시든지 그리고 하루는 또 다른 클러스터를 돌아다니든지 그 부분을 지금 그 다음 주 정도에 되는 픽스가 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고려해 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마 오전 저희가 하루에 4시간씩 아마 편성이 될 거거든요.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최대 6시간까지. 오전 시간이면 오전 시간, 오전 시간이라고 하면은 9시부터 9시까지 그죠? 3시간, 점심시간 빼니까 9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2시까지 하게 되는 거고 점심시간은 굳이 먹게 되면은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오후 시간으로 많이 편성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그럼 그 멤버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은 저희가 교육 회차가 기본적으로 60시간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일반 교육, 그 기본 창업 교육은 집체 교육이 될 거예요. 각 클러스터별로 진행될 거예요. 각 클러스터별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판교에 30명, 의정부에 30명, 시흥에 30명 해서 기본 교육 20시간은 각각의 클러스터별로 그 원하시는 신청하신 쪽에서 개설이 된다라고 30명씩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20시간씩 각각 그 클러스터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멘토링하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멘토들을 9명을 뽑을 거예요. 지금 9명을 섭외를 하고 있고 9명들이 각각의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핑된 그 팀 같은 거? 그 멘토 그룹이 생기잖아요. 멘토링 그룹이 생기면 그 10명의 멘토링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아마 그 판교나 2회차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수요에 따라서 참석하는 수요에 따라서. 이게 대출이나 뭐 이런 창업에 관련된 제가 생각했던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간하고 여기서 지금 지원금이 나오는 게 7월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확정된 건 아니죠?
내가 미리 대출을 받은 걸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이게 70%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걸로 매끈하거나 뭐 이런 방식도 그거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원칙은 선지출, 교부 전,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기 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인정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단 저희가 승인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실질적으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뭔가 계획이 지금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기회를 놓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유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협약 2를 기준으로 저희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내가 막 돈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선정됐는데 선정일 전에 쓴 금액까지 저희가 그 차입을 뭐 인정해 준다든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단 선정이 확정되고 저희가 지원 협약을 맺을 거예요. 그럼 그 협약일 기준으로 자금이 교부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장에 돈을 뽑아드리기 전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정식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 계약권들이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사유를 저희 쪽에 소명 자료로 공문 형식의 양식을 드릴 거예요. 저희 쪽에 요청하는 그런 기본적인 공문 양식들을 거기에다 작성을 하셔서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승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승인되기 전에 먼저 집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승인받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8월 1일 날 협약 체결을 했고 9월 정말로 늦어져서 막 9월 말에 9월 초에 이제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금을 8월 2일 날 이미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 그 인정 선 집행에 대한 요청을 한 8월 15일 정도에 보냈어요. 저희가 16일 날 바로 승인을 해드렸어요. 근데 8월 2일 날 때 거는 이미 저희가 승인해 주시기 전에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업자 등록을 저희가 절차상 아까 그 교육 일정을 보시면은 저희가 교육 지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이제 창업이나 뭐 이런 것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 그 창업자 선발을 하기 전에 한 6월 초나 5월 말 정도에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상오피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자금 지원을 하실 분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라고 공지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 지원을 해드리는 대상자들은 그 사업자 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투자사랑 엑셀러레이터가 입주해 있어요. 공간 내에. 그래서 저쪽에 가시면 르오봇 아시죠? 르오봇도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입주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내부 프로그램 운영하고 컴퍼니비도 여기 지금 2층에 저쪽에 가시면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투자사 같은 경우 뒤에 보시면 메시드라고 해서 유명한 펀드 투자 그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투자 운영 사무실이 저쪽 뒤에 보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메시드 펀드 운영하시는 투자분들 계시고 아래층에 또 가면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엔젤 투자 어니스트 벤처스라고 그쪽 투자사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각각 저희들 만나실 수 있게 네트워킹이나 이런 거 할 때 초빙해서 같이 네트워킹 진행하고 교육에 대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창업 기본 교육은 아마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고요. 투자 멘토링 부분은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라든지 투자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를 많이 하셨던 직접적인 창업에 대한 그런 엑셀러레이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멘토들로 선정이 된다고 네. 궁금하신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셨을까요? 네. 정말로 관심이 많으셔서 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되게 뿌듯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지원을 신청해 주셔서 작년에는 지금 있는 이 사업 담당자분들이
아까 그 행정에 대한 지원만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 담당자들이 좀 일집투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창업 활동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자라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자라는 게 투합을 해있고 설명 과정 모두 다 하시는 대신에 즐거운 모습으로 나중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